전기응용 교과목 전기화학의 제2장 전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지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요. 기전력과 분극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전력이란 전지가 도선을 통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을 기전력이라고 해요. 전지, 영어로는 셀이라고 하죠. 그 전지는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를 직접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뭐 전지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 있습니까? 이온화 경향이 다른 두 종류의 금속판을 전해질 용액에 담그고요. 두 금속판을 도선으로 연결해서 전류가 흐르게 한 것을 바로 전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온화 경향이 작은 금속은 플러스 극,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은 마이너스 극에 된다, 극이 된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었죠. 그 전자는 도선을 통해서 음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고요.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전지가 도선을 통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을 바로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즉 우리말로 기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지의 용량은요, 방전 종지 전압까지 방전할 수 있는 전기량을 말합니다. 단위는 암페어 아워를 쓰고요, AH로 표현을 하죠. 전지는 화학 전지와 물리 전지로 크게 나누어지고요. 화학 전지는 다시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나누어지고, 1차 전지는 볼타, 다니엘, 망간, 마그네슘, 수은, 공기, 리튬, 연료전지 등이 있습니다. 2차 전지로는요, 납축전지와 니켈 카드뮴, 그리고 니켈 수소, 리튬 이온, 리튬 폴리머 같은 이런 전지가 2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 전지는 태양 전지와 원자력 전지 등이 있습니다. 원자나 분자를요, 전기장 속에 놓게 되면 음전하와 양전하의 위치가 분리돼서 쌍극자 모멘트를 갖게 됩니다. 자, 이것을 확장한 개념으로 유전체를 전기장 속에 놓았을 때 그 물체의 양 끝에 양전하와 음전하가 대전되는데요. 이런 현상을 바로 우리가 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폴라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전지에서의 분극은요, 약간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전해질을 통해서 전극과 전해질 사이에 전류가 흘러서 여기서 이제 전지가 반응을 하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역방향으로 기전력이 생겨서 본래의 기전력이 저하되는 현상, 그것을 바로 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지에서 분극이 일어나는 원인은요, 전극에 석출된 물질이 다시 이온으로 용해되거나 또는 전해핵 농도가 감소되거나 또는 수소 이온이 양극에서 H2 가스로 되어서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에 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극 현상에 의한 전압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극제를 사용하는데요. 이 감극제를 다른 말로 산화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감극제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MnO2, 즉 산화망간이 있고요. HGO, 산화수은, O2, 산소, H2O2, 과산화수소, AgH, 산화은, CuO, 산화구리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감극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1차 전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전이 완료되면 충전을 해서 전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전지가 바로 1차 전지고, 충전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전지가 2차 전지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차 전지는 볼타, 다니엘, 망간, 알칼린, 공기, 그리고 수은 전지 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전지들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타 전지입니다. 이 볼타 전지는요, 개발이 된 지 상당히 오래됐죠. 1800년 알렉산드로 볼타에 의해서 발명된 세계 최초의 전지가 바로 볼타 전지입니다. 그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요, 볼타 전지는 아연판 ZN과 CU 구리판을 H2SO4 즉 묽은 황산에 담그고 도선을 연결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반응성이 큰 아연판은 산화돼서 전지를 내놓는 음극이 되고요. 반응성이 작은 구리판은 양극이 돼서 수소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게 됩니다. 이때 아연판은요, ZN2 플러스가 돼서 용액 속으로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아연판의 질량은 감소가 되겠죠. 반면에 그 구리판에서는 H 플러스 이온이 H2 기체가 돼서 발생하기 때문에 구리판의 질량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그 볼타 전지는 표준 상태에서 0V에서 0V 빼기 0.76 하면 0.76의 기전력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볼타 전지의 발명은요, 전류의 지속적인 발생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긴 하지만 대공업에서 사용되는 동력원으로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볼타 전지를 쓰는 일은 거의 없죠. 두 번째, 다니엘 전지입니다. 그 다니엘 전지는 1차 전지 중에 하나로서 영국의 다니엘이 발명한 전지입니다. 다니엘 전지는 그 그림에서 또 보시다시피 아연 전극을 ZnSO4 즉 황산 아연 용액에 담그고 또 구리 전극을 CuSO4 황산 구리 용액에 담그고요. 이 두 용액을 솔트 브릿지라고 하는 염다리로 그렇게 연결해서 만든 전지를 다니엘 전지라고 합니다. 볼타 전지와는 달리 서로 그 용액이 다른 것들끼리 염다리를 통해서 연결하죠. 그 전지 속에는 그 음극의 아연봉이 전자를 잃고 산화되고, 양극에서는 구리가 속출돼서 ZN 플러스 CuSO4가 CU와 ZnSO4로 변화되는 이런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그 음극, 아연극에서는요, 전자가 증가하게 되고, 양극, 즉 구리극에서는 전자가 부족하게 돼서 양쪽 극을 이때 서로 연결하면요, 전자가 바로 아연극에서 구리극으로 흐르게 되죠. 그래서 그 전류가 그러면 반대로 구리극에서 아연극으로 흐르게 되죠. 자, 이러한 원리로 그 전지를 만든 것이 다니엘 전지입니다. 이 다니엘 전지의 기전력은 약 1.1V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 전지의 이 기전력보다 높은 반대 전압을 가하면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 화학 반응도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 전지를 다른 말로 가역 전지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차 전지의 세 번째 전지로 망간 전지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망간 전지는 음극의 아연, 양극에는 탄소봉을 연결하고요. 전해액은
NH4Cl 즉 염화 암모늄과 ZnCl2 염화 아연의 혼합물을 사용하는 그런 전지입니다. 그리고 그 분극을 방지하기 위한 감극제로 MnSO4 즉 이산화망간을 사용하는데요. 이 망간 전지의 그 방전 전압은 약 1.5V 정도 되고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그 전압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1.5V를 지속적으로 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큰 전력이 필요한 곳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전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망간 전지는 계속 사용하지 않고요. 사용과 중단을 반복하게 되면 전압이 회복되는 아주 묘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전지가 바로 망간 전지입니다. 그래서 적은 전력을 사용하거나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계, 완구, 라디오, 카세트, 카메라 등 휴대용 제품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알칼라인 전지는 망간 전지와 기본 반응은 동일하지만 전해액을 염화 암모늄 즉 NH4Cl 대신에 KOH 수산화 칼륨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른데요. 알칼라인 전지는 음극인 아연이 분말 형태로 전지의 중심부에 있고요. 아연을 수산화 칼륨의 전해액이 에워싸고 그리고 바깥쪽 양극에 이산화망간 분말과 콜로이드 흑연을 둡니다. 그 그림에서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아연을 분말 형태로 한 것은요, 전해액이 닿는 표면적을 최대한 크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망간전지는 그 내부 저항이 낮기 때문에요, 그만큼 큰 전류를 출력할 수 있는 곳에 적당한 전지입니다. 그리고 수명이 길고 저항 특성이 좋고 전기 사용 중에 전압 변화가 적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충전할 때 KOH 용액 유출로 화상이나 기기 손상이 우려되는 등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기전지입니다. 공기전지는 그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감극제로 사용하는 전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금속과 공기를 음극과 양극에 사용하죠. 그 그림에 보시는 대로 공기전지는요, 음극의 아연, 양극의 산소를 사용하고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흡착해서 기전 반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촉매작용을 하는 활성탄소를 사용합니다. 전해액으로는 그 NaOH 즉 가성소다나 또는 NH4Cl 즉 염화 암모늄을 사용하고요, 공기 중에 산소가 감극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기전지의 동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양극에서는 공기 중에 산소를 이용해서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을 통해서 수산화 이온이 생성되죠. 그리고 그 양극에서 생성된 수산화 이온이 전해질을 통해서 음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속으로 이루어진 이 음극은 수산화 이온과 산화 반응을 통해서 전자를 만들어내게 되죠. 이때 그 생성된 전자가 양극으로 이동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전력이 발생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공기전지의 특징으로는 전압 변동이 적고 그리고 자기 방전이 적어서 장시간 보존이 가능하고 내한이나 내열, 내습성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커서 아주 경제적인 그런 전지가 바로 공기전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은전지입니다. 수은전지는요, 1947년 미국의 S. 루벤이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고요, 발명자의 이름을 따서 루벤 전지 또는 발명자와 제조회사인 멜로리사의 머리 글자를 따서 RM 전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수은 전지는요, 그 그림에 보시는 대로 양극의 산화 수은 즉 HgO를 사용하고요. 음극에는 아연 분말을 사용합니다. 전해 액으로는 ZNO 산화 아연을 포화시킨 30%에서 40% 정도의 KOH 수산화 칼슘 수용액을 사용하고요. 감극제로는 산화수은과 흑연을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수은전지의 기전 반응은 거기 장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수은전지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은전지의 기전력은요 1.35V 정도로 망간전지보다 약간 낮죠. 그렇긴 하지만 소형이나 고성능, 전기 용량이 크다라는 것과 동작 전압이 안정되어 있고 따라서 보존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게 됩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온도에서 동작할 수 있고요. 고온 특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방전 전압의 변동이 적다라는 장점 때문에 수은전지도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수은전지의 용도로는 전자계산기, 또 보청기, 완구, 시계, 휴대용 라디오 등 다양한 기기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전지가 바로 수은전지가 되겠습니다.